네, 현재 상황을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학전문대학원의 전병률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참 이런 감염병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구나 싶은 게 딱 일주일 전에 교수님이랑 여기서 얘기할 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부분이 있다. 뭐 환자가 퇴원하면서 그렇게 심한 질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지금 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 네. 그리고 참 이 숫자의 의미가 큰 게 100명이 넘었잖아요, 확진자가.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먼저 사망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망을 한 이후에 이제 확진 판정이 나온 경우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당국도 조사를 좀 더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사망한 분은 63세 남성인데요. 이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25년간 입원 네. 진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15일부터 이제 발열 증상이 있었고 또 폐렴 증상이 있은 이후에 19일 날 이제 아마 사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시 체중이 45kg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쇠약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면역력도 대단히 낮은 그런 상태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사실 그 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이 폐렴에 대한 진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따라서 45kg의 체중에서 이런 폐렴 증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확진을 안 받은 상황에서 사망을 한 것에 대해서 네.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그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네.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질 못했다. 그리고 또 이 병원이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폐렴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도 적절하게 진료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좀 그 의문점이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사망하신 이후에 그 이 병원에서 다른 그 이 확진 환자들 연관성을 의문점을 갖고 검사를 받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19에 양성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네. 이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네. 이 병원에 대해서도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이 병원에서 지금 확진 환자들이 한 15명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근무하고 있는 그 간호사가 5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간호사들을 통한 또 원내 감염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병원이 이 종합병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보건소, 또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시설들이 다 하나의 통로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약 200명 이상의 또 이 직원들이 이 시설 내에서 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종사자들이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설에 있는 그 직원들, 환자들 전체를 또 코호트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이제 병원을 격리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조치인 거죠? 네네. 네. 고령자의 경우에 이제 사망 위험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특히 그렇고 일단 처음으로 사망자가 어쨌든 나온 상황이어서 좀 다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지금 이 상황은 초기에 국내 유입 환자를 중심으로 한 환자 발생이 아니고 일단 집단 발병 양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연결고리가 연결되면서 지역적으로 환자가 좀 확산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와는 다르게 노약자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이 질환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혼자서 이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보건당국에 신고를 함으로써 적절한 관리를 받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질환이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 사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 이제 나오고 초기에 사망자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한 달 만에 사망자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환자 경우 사망자의 경우에는 원래 전신 쇠약한 상태에서 이 질환에 대한 의심 없이 그런 상황에서 진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코로나19 환자로 진단받으면서 치료받는 상황과는 달랐다. 그러면 지금 지금 100명이 넘는 이 확진자 가운데
다 치료는 잘 받고 있고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는 있는 거죠. 네. 지금 확진자 네, 가운데서는요. 현재까지 우리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 집단 발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환자들의 이 어떤 건강 상태는 양호한 그런 상태인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재 이전부터 치료받고 있는 환자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산소 마스크는 그 인공호흡기와는 다릅니다. 인공호흡기는 이제 기관지에다가 이제 튜브를 네. 삽입을 해서 인공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환자가 아주 중한 상태에서 자기 호흡이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 그런 경우는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지만 이 네 지금까지는, 분들은 지금 네. 산소 마스크를 네. 입에다 찬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중한 상태의 확진자는 그렇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셨고 네네. 사망자에 대한 첫 사망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요. 이번에는 네. 그 100명을 넘어선 참 이 숫자가 좀 무서워요. 100명을 네. 넘어섰다 하니까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건데 네. 신천지 교회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40명 넘게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고 네.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의 신도들로서 이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그 대구에서 발생한 그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 사례는 그 지역뿐 아니라 과천,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에서도 많은 신도들이 이 예배 그 장소에 같이 있었어요. 또 그분들이 노출이 되면서 또 일부는 또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 해당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또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역 당국은 네. 제주, 광주, 전주 등지에서 발생한 환자들과의 접촉자를 또 면밀히 파악을 함으로써 네. 추가적인 환자 발생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광주에서 지금 발생한 그 확진자도 여기에 다녀간 것으로 지금 네, 전해지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31번 환자를 지금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방역 당국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그 신천지 교회 예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분들 중에서 발생한 환자분들을 일자별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네. 7일, 8일, 9일 이 3일에 걸쳐서 약간 작은 피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17, 18, 19 이 3일 동안에 아주 큰 피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피크가 있었을 때 이미 그 이 교회 내에서 다른 환자로 인해서 어떤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31번 환자도 아마 그 작은 피크에 해당되는 환자가 아니었느냐. 네. 그렇다면 이 31번 환자에게 이 코로나19를 감염시킨 환자가 그 이 신천지 교회 그 종교 활동을 했던 그 시점에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이제 처음에 막 환자가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고 했을 때 우리가 네. 좀 본 게 있잖아요. 중국의 그렇습니다. 모습은. 물론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이렇게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 앞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지금 미리 대책들이 잘 검토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2009년도 신종플루와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경험을 하면서 이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단계별 그 이 의료 자원 확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음압병동 부족에 따른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음압병동의 환자분이 격리가 되더라도 또 인근에 있는 또 음압병동 시설도 확인할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또 음압병동이 넘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에 있는 1인실 병실에 이동형 음압 장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음압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격리병동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들 환자들만 격리 네. 입원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압병동이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럴 경우는 환자 진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정보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네. 드리면 지금 오늘 이제 관심은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까지 가게 되느냐. 네, 네. 지금 오늘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한 번 있었어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네, 당시에 이제 심각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질병본부 네, 그때 당시에 예, 이제 센터장으로 있었으니까. 근무했습니다. 이게 심각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 상황을 보실 때요. 지금 현 상황은 사실 이 심각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심각 단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환자가 유행 단계에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이 평가를 거쳐서 심각 단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 발생이거든요. 그러나 워낙 이 환자 발생의 규모나 또 인근 국가에서의 이 진행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런 심각 단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지부, 또 저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범정부적으로 이 대응과 또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될 그런 수도 걸 있으니까요.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전병렬 차의학 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